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손승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C 언어 코드 접수 이어서 6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 이 코드는 뭐 실제 문제로 나왔던 코드인데 이제 위에 뭐 include 문을 따로 쓰지 않았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금처럼 딱 필요한 로직만 넣어서 그냥 출력 값을 갖다가 요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include가 없거나 심지어 이제 뭐 메인을 안 쓰는 경우는 없는데 진짜 요 부분만 딱 넣어서 코드를 넣을 때도 있거든. 대신 이제 문제에다가 이때 나올 수 있는 출력 결과는 이렇게 써줄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include 문과 그 메인이라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이거 이제 뒤에 가면 또 어떤 형태도 있냐면은 이 메인 안에 막 뭐가 잔뜩 들어있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코드 이제 뒤에 있거든요.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코드도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따로 이제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제 그 명령행 인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코드를 실행할 때 이제 그 문자열을 아예 집어넣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정보처리 기사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시험, 뭐 공무원 전산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는 예전에 그 한 십몇 년 사이에도 한두 문제 정도 좀 어렵게 나올 때만 나왔고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렇게 코드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됐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잘 보시면 되죠. 뭐 간단하죠. 사망 연산자, 조건 연산자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든 것이고 조건 연산자나 사망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if라는 어떤 그죠? 그 선택문, 그죠? 선택문 조건문을 갖다가 한 문장으로 좀 더 이제 표현하기 쉽게끔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C에 해당되는 건 A가 이제 B보다 많이 크다면은 여기 이제 조건이죠. 조건이 되고 물음표가 나오고, 그죠? 심지어 이거는 예전에 이제 어떤 시험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문제에서 이 물음표랑 콜론 이거를 갖다가 찾는 문제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잊어먹지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물음표라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 세미콜론 써면 헷갈려요. 그죠? 이 세미콜론 아니, 세미콜론은 가장 끝날 때 쓰는 거고 이건 콜론. 그죠? 콜론으로 이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 그죠?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게 수행되고 거짓이면 이게 수행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A가 20이고 B가 30, 뭐 다른 거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죠? 그래서 A가 20이고 B가 30, 얘가 20, 그 다음에 얘가 30이니까 당연히 조건은 만족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A가 지금 A가 현재 이제 20이잖아요. 그죠? 20이고 B는 30이기 때문에 A가 더 커야지만 조건이 만족되는데 A가 작단 말이죠. 조건이 거짓이 돼서 뭐가 수행돼요? 요게 수행이 돼. 이건 수행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된다고 생각해가지고 A도 하나 빠지고 B도 하나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걸 넣은 거죠. 그래서 B가 하나 감소가 되면서, 그죠? 29가 되는 것이고 A는 그대로 20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A는 몇이 돼요? 20이 출력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29가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왜냐면 C가 이제 여기에서 B가 하나 빠지면서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29라는 값이 C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죠? C로 들어가니까 C 들어간 값에 나중에 출력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코드죠, 사실은. 이런 코드는 사실 이제 뭐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거 공부하기 잠깐 코드 보는 시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1분, 2분 내로 볼 수 있는 코드니까, 그죠? 진짜 코드 보기 싫을 때 이 코드 그냥 하나 보고 넘기셔도 아무런 이제 문제는 없겠죠, 사실은. 그죠?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이제 보고 싶다면 이 코드 보고 다른 거 좀 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제 그거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지금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건 내가 공부를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자꾸 이제 그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연습을 한다는 건 자꾸 보고 이제 좀 더 그 익숙하게 만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돼요. 그게 하게끔 돼요. 하게끔 풀 수 있게끔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이제 난 이 부분은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더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막 이것 떼다 보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죠? 그게 예전에 여러분들 저도 물론 해본 적이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컨닝이라는 걸 한 번씩 조금이라도 해보잖아요. 아주 나쁜 짓이지만 해보는데 컨닝 생각하고 시험 공부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요것도 써놔야지, 저것도 써놔야지, 이것도 써놓으면 돼. 그럼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결국은 성적은 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험에서도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뭔가의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그죠? 많이 좀 확인하겠다, 많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 부분 어려우니까 빼놓고 다른 거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좋지 않은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문제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딱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와요. 항상 고정으로. 한 문제, 두 문제를 내가 진짜 한 문제, 두 문제 맞추기 위해서 진짜 시간을 이만큼 쓰느니 이거 포기하고 시간 요만큼만 더 요만큼만 써도 세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 공부한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약간 들쭉날쭉한 건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막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여섯 개 문제 나왔다. 어떤 시험에서는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한두 문제까지는 아니고 두세 문제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준은 항상 그래요. 뭔가를 준비할 때는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일단은 최선만, 최정만 갖다가 보는 것은 아니고 최악일 경우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코드를 이제 일단 좀 많이 살펴보겠다. 왜냐면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해보세요. 진짜 계속 말씀드린 10분씩 익숙하게 확인하는 거. 한 달 정도만 딱 해봐도요. 진짜 어떤 효과가 있구나. 선생님 얘기를 듣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많이 받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제 좀 코드 보는 게 좀 쉬워졌다.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해보세요, 꼭. 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6번, 코드 6번은 20이랑 29가 출력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나열 연산자라고 하죠. 나열 연산자. 나열 연산자 어려운 말 아니죠. 말 그대로 나열돼 있다. 쫙 나열돼 있는 거죠. 근데 나열된 게 지금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콤마가 나열 연산자거든요. 콤마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A에다 뭘 넣어야 되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 값을 A로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B가 이제 먼저 7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하나 내가 써놓고 볼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B가 7이 B에 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C에다가 B 플러스 2를 해야 되는데 B가 먼저 하나 더해지면서 2랑 더해서 C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B가 하나 더해지니까 얘가 8이 되고 8에다 2를 더해서 C에다 넣어주니까 C는 10이 되겠죠. 10에다 5를 더해서 15네요. 15를 A 넣어주니까 뭐 간단한 거네요. 그죠? 15가 이렇게 들어가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요? 나일 연산자 만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차례대로 수행해주면 되고 좀 더 길게 나오면 콤마가 2개 정도 들어가서 여기 또 어떤 수식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거 처리하고 그거까지 처리한 다음에 그 내용을 A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더 길게 나오더라도 어렵게 보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A, B, C를 출력하면 지금처럼 이제 15, 8, 10이 이제 그대로 출력되는 그런 이것도 이제 좀 간단한 형태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우리 6번에서 사막 연산자, 조건 연산자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 얘는 나일 연산자를 보는 것이다. 그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9번이 다 그래요. 9번이 조금 더 간단할 수는 있죠. 그죠? 간단할 수 있는데 8번부터 본다면요. 지금 조건을 봤을 때 조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조건 1번이 있고 조건 2번이 있어요. 조건 2번이 기네요. 그죠? 조건 2번이 있고
조건 3번이 있는 거죠. 그죠? 조건 3번은 이제 그냥 C 갖다 줬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C의 값이 0인지 보는 거죠. 0인지 다른 값인지. 그죠? 0이면은 거짓으로 보는 거고 0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값이 들어갔다면 참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건이 어떻게 묶이게 되냐면은 지금 논리연산자 AND가 있고 OR가 있잖아요. 그죠? OR가 있으면은 일단 이제 AND가 뭘 해준다 그랬어요? 조건을 하나로 크게 뭉쳐준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게 하나의 조건이고 요게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다 보지 않더라도 C가 만약 1이다. 그럼 요거 만족하잖아요. 지금. 이 조건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OR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족하거나 여기가 만족하거나 전체 조건은 다 만족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죠?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A가 이제 15보다 크냐? 근데 A는 지금 10이잖아요. 위에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논리연산자 AND나 OR는 뭘 수행한다고 했어요? 단락회로 평가를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죠. 단락회로 평가, 그러니까 뭐 중지연산. 중지연산을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단락회로 평가 뭐 컴퓨터 내부에 수행되는 거니까 뭐 내가 할 때는 그냥 다 봐야지.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처리하는 대로 실행을 해서 그 실행 결과를 정답으로 써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내 생각에서 수행해서 내 맘대로 수행해서 정답을 빼면은 그건 틀린 정답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한다면은 그 언어의 어떤 문법이라든지 구문에 맞추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단락회로 평가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죠? 요게 이제 만족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펄스라는 소리는 이게 참이든 펄스, 그러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이 조건은 벌써 거짓이 된 거죠, 벌써. 요게 거짓이면은 이 전체 조건은 이제 거짓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플러스 B 이게 수행이 안 된다고요. 지금 요게 딱 거짓이 나오자마자 단락회로 평가가 돌아가면서 그럼 AND 뒤에 있는 조건 보지 마. 이건 아니죠. 이렇게 아닌 거니까 지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AND나 OR을 갖다 구분할 때 AND는 조건 두 개를 합쳐주는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개념이. 근데 OR는 조건을 나눠준다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OR라는 거에 비해서 이쪽 조건과 이쪽 조건이 나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얘가 만족하거나 얘가 만족하거나 나는 무조건 조건을 만족시키겠어 라고 OR가 지금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이쪽 조건은 펄스가 됐으니까 이걸 봐야 돼요. 딱 봤더니 C가 지금 0이거든요. 이 C가 0이니까 거짓, 펄스. 여기도 펄스, 여기도 펄스. 그럼 거짓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이면 일단 요 문장은 수행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이 문장이 수행되고 넘어가는 거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건너뛰어 버릴 테니까. 근데 건너뛰려고 하는데 누가 잡아요? 그래도 나는 수행해야지. 지금 들어왔는데. 얘는 아까 아예 접근을 못 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접근한 거잖아요. 접근했으니까 플러스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C를 뭘로? 1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서 이게 이제 전체 조건이 펄스니까 얘는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행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거죠. 그냥 건너뛰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출력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형태를 그대로 출력하면은 A, B, C가 있으니까 A가 10, B는 그대로 0이고, 그죠? B가 1이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락회로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를 출제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하나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1이 나간 거죠. 그래서 10, 0, 1이 이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요 단락회로 평가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연산 AND가 나오면 조건 두 개를 이렇게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논리연산 OR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건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이제 나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8번은 이제 이렇게 수행되는 모습을 보시면 되고요. 9번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이제 중지연산이 어떻게 수행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조건은 AND로 묶여 있으니까 두 개의 조건이 AND로 하나의 조건으로 말 그대로 뭉쳐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 조건은 지금부터 이제 공동 운명이 되는 거죠. 둘 다 만족될 때만 전체 조건이 만족이 되는, 참이 되는 거고, 이 조건 1번과 2번이 있을 때 둘 중에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이 전체 조건은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족한다면 이게 수행되고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얘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겠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쓸 때도 뭐 if else, 뭐 if else 써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진짜 if 쓴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문장만 하나 걸어 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정석적인 모양에서 조금 어긋나게 쓰이거나 나오면은 처음에 좀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자꾸 이제 그 반복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구분만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지금 AND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 조건 1번과 2번을 살펴봤는데, 조건 1번은 이제 A가 B랑 같냐 물어본 거죠. 그죠? B랑 같냐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A는 당연히 1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A는 1이고 B는 2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지금 만족하지 않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단락회로 평가가 수행이 되니까, 그죠? 이 조건을 무시하죠. 안 봐. 그죠? 안 봐도 어차피 이 조건은 거짓이야. 이렇게 된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거짓이니까 요거 안 보겠죠? 안 보고 그냥 건너뛰어서 C 출력하니까 그냥 뭐가 나? 3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몇 줄 안 되는 코드지만, 뭔가 하나의 핀트만 잘못 맞춰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오히려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잘못 계산했더라도 이 답항 보기에 답이 없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 실기는 그럴 기회가 없죠. 내가 잘못 계산해서 4가 나왔어. 4 딱 쓰고서 그냥 끝내버리면은 내가 맞은 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 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뭐 필기도 그런 경우는 있어요. 답항 보기 4개를 만들 때 이 수험생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답을 넣어놔요, 이렇게. 그럼 실수해가지고 풀었는데 답이 있어요. 그럼 맞은 줄 알아요, 진짜 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일단은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그죠? 코드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이제 이 결과를 먼저, 그죠? 뽑아낸 다음에 나중에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9번은 이제 3이 출력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8번 코드보다는 좀 더 간단해요. 이런 형태가 실제 이제 만약에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단락회로 평가를 낸다면은 이런 연산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건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거 if문 해가지고 조건 1이 들어가고 조건 2가 들어가고 조건 3이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AND OR였는데 여기 OR가 들어가고 여기 AND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또 요 조건 하나와 요 조건 하나구나. 전체로 볼 때는. 그래서 OR을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 조건 만족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눠 놓는 거를. 그래서 AND는 조건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개념. 그래서 요도 그랬지만 9번도 이제 하나 합쳤잖아요. 그죠? OR는 조건 두 개를 이제 나누는. 그죠? 서로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은 이제 3이 이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0번 코드 좀 길죠.
근데 이제 어디서 좀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 그래서 그걸 하나 이제 써놓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대소 비교와 근데 등가 비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등가 비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C연을 파트 해보시면은 연산 우선순위 나온 거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대소 비교가 등가 비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소 비교에 해당된다면은 당연히 크고 작은지 비교하는 거니까 뭐 크다, 뭐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등가 비교는 같은지 다른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지 같지 않은지 같지 않은지 요거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C 언어 같은 경우는 줄이 좀 안 맞았어. 이렇게. 그죠? 요거랑 요거 다르죠? 요 두 개의 의미를 하나의 기호로 똑같이 쓰는 언어도 있어요. 그런 언어 굉장히 가독성 떨어지고 보기 어렵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C 언어는 아주 친절하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이꼬를 쓰게 되면은 이꼬를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배정문.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어주는 걸 쓰는 거고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등가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문.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서로 비교해서 값이 같은지를 보는 거죠. 같으면은 참이 되고 같지 않으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나와 있는 거를 차례대로 본다면요. 인트 이제 이런 건 좀 긴 거는 이제 뭐 연습할 때도 한번 써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안 써서도 결과값을 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i가 있고 j가 있고 a랑 b는 초기값을 줬네요. a는 0, b는 1 이렇게 초기값을 줬고 제가 처음에 이제 폼은 일단 이제 제어문이 나오면은 이 제어문에 이제 어떤 범위를 일단 여러분들 설정해 놓고 문제 푸시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범위가 폼은 얘랑만 연결이 되네요. 프린트F도 아니고 얘랑만 연결이 되고 if는 조건이 있고 else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포문을 수행을 하는데 포문에서 지금 잘 보세요. 초기값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갔어요. 증가값 따로 안 넣었어요. 증가값을 안 넣고 여기다 증가값을 넣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가 1이고 j가 1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을 보는데 i가 3보다 작으냐. 플러스 하기 전에 뒤에 있으니까. i가 3보다 적으냐. i는 지금 1이니까. 그죠? 조건 만족하겠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i가 하나 증가하는 거죠. 2로 증가되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j 플러스 이퀄 i. 이건 여러분들 바꿔서 푸시는 게 좋아요. j에다가 j 플러스 i. 그죠? 그럼 j가 지금 1이고 i가 3이니 i가 2니까 1 더하기 2를 하면 얘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러고 프린트F로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중괄호 없잖아요. 중괄호 없으면 무조건 밑에는 한 문장만 그 포문이 계속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요것만 반복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조건을 또 보겠죠. 조건을 봤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하기 전에 보는 거죠. 조건을. i가 지금 이제 2란 말이에요. 조건 만족하죠. 조건 만족해서 내려가면서 i는 하나 증가해서 3이 돼요. 그죠? 3이 되어 밑으로 딱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j랑 i를 더해서 또 j 넣어라. 3, 3 더해서 6이 되겠죠. 그죠? 요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여러분들 코드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요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죠? 그래야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조건 보겠죠. i가 3보다 작으냐, 작지 않아요, 지금은.
i가 3과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겠죠. 건너뛰면은 드디어 이제 포문이 끝난 거고 printf에서 이제 i랑 j를 출력하는 거죠. 하나 빼먹었네. 다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빼먹으면 틀려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그냥 보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잘 써야 되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은 특히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지금 아까 어디서 뭐 안 썼냐면 여기서 이제 이 3이 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 조건 비교했죠? 요 조건을 비교를 했는데 조건 비교해서 만족하지 않고 내려가는 거에 급급하면 안 되는데 저도 설명할 때 빨리 이제 설명을 또 하다 보니까 그냥 내려갔어요, 아까. 그냥 내려가면 안 되죠. 요 조건 비교했으니까 일단 요게 들어갔으니까 요거 수행해야 될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럼 얘가 몇이 돼요? 4가 된다고, 4가. 그죠? 4가 된 상태에서 printf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i는 4고 j는 6이니까 i 이꼴 4랑 j 이꼴 6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포문에서 이제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나갈 때 실제 이제 이 부분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 조건을 넘어왔다면은 거기 있는 이제 연산은 수행이 돼야 된다. 그죠? 수행하고서 이제 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왔더니 이제 A가 또 이제 이거 출력하고, 그죠? A가 B랑 같냐? 그 다음에 B가 A보다 이제 크거나 같냐가 있고, A랑 B가 이제 같지 않냐를 물어보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쓰이는 거죠. 여기. 대소 비교가 있고, 대소 비교잖아요, 지금. 그죠? 그다음에 등가 비교가 있어요. 등가 비교가 이제 같은지 비교하는 거, 같지 않은지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대소 비교가 등가 비교보다 우선순위가 높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그 교재에 연산자 우선순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그걸 직접 한번 봐야지만 여러분들 좀 더 보기 편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뭘 먼저 봐야 돼요? 여길 먼저 봐야 돼요. 여기를 먼저 살펴봐야 되죠. B가 지금 현재 몇이에요? B가 1이고 A는 0이죠. 그죠? 현재.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럼 이 조건은 지금 true가 돼서 이제 1이 되겠죠. 왜냐면 C 언어는 이제 불린 연산자는 없으니까 true false는 쓸 수 없고 이제 1 아니면 0으로 쓰겠죠. 참거짓을.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뭐랑 비교해요? A랑 같은지 비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차피 이 등가 비교 자체는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행돼서 같은지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겠죠. 같지 않은지. 그죠? 그래서 1이랑 A를 살펴볼 때 A가 지금 0이니까 여기에서 0이 나오죠.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0과 B가 같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다시 한번 정리해 쓴다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가 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먼저 뭘 본다는 거? 이거 먼저 보는 거죠. 이걸 먼저 보면 여기서 1이 나오는 거고. 그죠? B가 1이고 A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조건 만족해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A가 현재 이제 0이니까 0과 1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오죠. 거짓 나오고 B는 현재 1이니까 마지막으로 요 부분의 조건을 보면은 0과 1은 같지 않은지 보는 거죠. 같지 않은지 보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같지 않잖아요. 1이 나오면서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조건을 옆에 썼으니까 요건 지울게요. 이 조건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죠. 참. 그죠? 참이 되니까 이제 밑에 printf가 2개 있지만 s는 거짓일 때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수행이 되겠죠. 여기 수행돼서 true가 출력되고 이제 빠져나가면은 프로그램 코드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i는 4고 j는 6 출력 아까 됐고 그 다음에 true까지 출력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문제는 잘 풀고도
엉뚱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이항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뭐 코드가 아직 좀 익숙치 않으시면 다른 것도 좀 본 다음에 좀 더 확인해 본 다음에 한 뭐 일주일 정도 한 10분씩 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은 또 이제 시간은 조금 더 다른 것도 걸리겠지만 보는데 뭐 아주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11번. 11번은 일단은 이제 그 함수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북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메인 함수가 이제 들어있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주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죠? 메인이 주 프로그램이 되고, 이 메인 함수에서 이제 여러 개 함수들 북 프로그램이 있다면 북 프로그램이 이제 그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호출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호출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 한 화면에다가 코드를 이제 하나를 다 집어 넣는 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뭐 반 잘라서 하나 나오고 다음 화면에 반이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화면에 놓다 보니까 이제 여기 결격값이 1로 들어갔고요. 근데 뒤에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코드가 긴 건 어쩔 수 없이 너무 글자도 작게 하면 보기 어려우니까, 그죠? 이 화면 2개나 3개로 나눈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한 화면에 이제 코드 하나를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PPT가 만들어졌고요. 일단 이제 F 함수를 먼저 볼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메인을 먼저 딱 들어갑니다. 메인을 딱 들어갔더니 여기 이제 뭐 많네요. X도 있고, Y도 있고, I도 있고, J도 있다. 그죠? X에다 10을 넣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뭐 실제로 코딩할 때는 이렇게 안 쓰겠죠, 이거를. 그죠? 왜냐면 실제 코딩을 할 때는 그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라인 수를 좀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은 x 이퀄 10을 갖다 여기다 쓰면 돼요. 이거 쓰지 않고 이퀄 10만 써주면은, 그죠? 나머지는 다 인티저로 잡히지만 x만 이제 10이라는 초기 값을 또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은,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문제에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y에다가는 이제 x에다 하나를 더해서 y에다 넣어주래요. 그러니까 x가 먼저 덧셈이 되겠죠, 그죠? x가 먼저 덧셈이 돼서 x가 11이 되고 그 11이 된 값이 y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y가 11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막 급하게 풀다 보면은 x에 하나 증가해서 y에 넣어준다. 요걸 안 써요. 요건 그대로 그냥 10이고 요거만 11로 써요. 막 쓰다 보면. 그럼 이 문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풀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코드 문제는 이 코드를 문제 푸는 걸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좀 정교하게 풀지 않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결과가 엉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사실 프로그램 코드 문제를 엄밀히 좀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문제를 낸다면은 사실 지금처럼 출력 결과 내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실제 중요한 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정렬을 하는데 뭐 어떤 정렬을 한다. 그 과정이 쭉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어떤 코드 라인 수를 빈칸을 해놓고서 여기 어떤 게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근데 어떻게 조건이 처리된다라는 걸 다 써주고 문제가 상당히 길어지긴 하죠. 그게 사실은 원래 프로그램 언어의 이 논리적인 관점이 이 수험생이 있나 없나 이걸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예전에 이렇게 봤었어요. 정보 처리도. 저 시험 볼 때. 그러니까 90년도 말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그때 C 언어랑 코볼 봤어요. 코볼. 코볼 여러분들이 뭐 보신 적은 없죠. 뭐 예전에 보신 적 있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볼 일이 없는데 문제 딱 2개 나왔어요. C 언어 코드 하나, 코볼 코드 하나. 근데 물론 컴퓨터로 푸는 건 아니고 시험지에 나와서 거의 빈칸이 제 기억으로 한 6, 7개씩 있었던 것 같아요. C 언어도 한 6, 7개 있고 코볼도 한 6, 7개 있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코드가 어떤 거다 막 설명 잔뜩 해줘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이제 한 긴 건 한 3-4페이지 되죠. 막 코드 보고 이제 조건 보면서 그 괄원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이 논리적인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이 되는 게, 이 코드를 아예 짜면은 더 쉬울 수 있는데 남이 만든 코드를 내가 해석해서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사실은 이제 코볼이 코드가 훨씬 더 길게 나는데, 코볼은 항상 나오던 문제가 있어요. 몇 개. 족보처럼 그냥 있어요. 그래서 코볼 코드 한 10개 정도 이제 봐놓으면 그랑 똑같은 게 나와서 코볼을 일단 푸는 거였고, 근데 C 언어는 항상 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C 언어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정부 처리 시험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나 없나에 이제 그걸 좌우하는 거였는데, 지금 뭐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 20 몇 년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C 언어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네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C 언어보다는 이제 자바 쪽이나 객체 지향 쪽 언어 그쪽으로 좀 넘어가서 그 문제 또 많이 내면 좋은데, 이번에 시험이 변경되면서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C 언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C 언어가 이제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실수 안 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밑에 봤더니 i에다가 이제 뭘 넣어주는데, x를 하나 이제 빼죠. 그럼 x가 이제 10이 돼요, 다시. 10에다가 10을 2로 나눈 거죠. 10을 2로 나누니까 딱 떨어지죠, 5로. 그럼 i는 5가 들어가고. 뭐 빼놓은 거 없죠.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이걸 10을 그냥 여기다 쓰고 2로 나눠서 5를 그냥 여기다만 쓰고,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것도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x가 관건이에요, x 요 둘 중에 하나도 빼먹으면 결과값 이상하게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길게 나네요. 뭐 J는 y%라는, y가 지금 11이고 퍼센트 7. 근데 플러스 i 플러스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11을 7로 나눠서 이게 먼저 수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건 이제 어차피 후미에 있으니까 나중에 넘어갈 때 처리가 될 거고, 더하기보다 이제 뭐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연산자. 퍼센트는 이제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죠.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11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 남겠죠. 그죠? 7로 나누고 목 1이고 나머지는 4가 될 거니까 4가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지금처럼 이제 얘가 더 크면 여러분들이 잘 풀어요. 지금처럼 잘 푸는데, 뭐 10% 칠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3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머지니까. 근데 반대로 7% 10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은, 첫 번째 이 수치가 얘보다 작아요. 그럼 무조건 그게 나오는 거예요. 2% 3이다? 뭐나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괜히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된다면 정사를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3% 4라든지 뭐 3% 5라든지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이 앞에 있는 거 쓰면 돼요. 그죠? 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작다면은 그게 나머지예요. 어차피 몫은 0이 될 거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4가 나왔고, i는 이제 나중에 플러스 될 거니까요. 하나가. i가 현재는 5죠. 그럼 요거 두 개가 더해지면은 9가 되겠네요. 9, 그죠? 9가 돼서 9가 먼저 J로 들어가는 거죠. 9가 J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i가 하나 증가되는 거죠. i가 하나 증가해서, 그죠? i 하나 증가해서 i가 다시 11이 된다. 잘못 썼어요. x에다 썼어요, 갑자기 제가. 그죠?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그죠? i가 하나 증가하면 얘가 증가되는 거죠, 그죠? i가 증가되니까 i가 하나 증가해서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는
9가 들어갔고, 그죠? J는 9가 들어갔고, I는 현재 6이 됐다. 이런 거 잘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프린트F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F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는 이제 Y랑 J를 주고 있죠. Y는 현재 11이 되고, J는 현재 9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풀 때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뭐 칠판으로도 이제 풀고 이걸로도 이제 풀어드리잖아요. 그죠? 예전에 엄청 많이 풀었죠, 이거. 프로그램 언어 할 때는 수업하면은 하루에 8시간씩 계속 이거 풀어주고 막 이럴 때도 맨날 풀어주고 이럴 때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이제 종이에다가 이거 제가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뽑아서 풀어볼 거 아니에요, 저도. 거기까지 잘 나오는지. 이게 풀어볼 때랑 금방 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이 풀어봤어요, 제가. 그죠? 제가 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풀면은 헷갈려요, 사실은. 저도. 이 칠판을 풀면은 조금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쓰다 보면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제가 수정을 해드렸지만. 근데 이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수업하다가 이제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이제 막 노량진 처음 딱 학원 가가지고 그땐 동영상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수업 한번 하면 200명에서 400명 가까이가 수업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전산직도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동영상 생기면서 이제 인원 실강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처음에는 약간 열의가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써놓고서 앞에 나와서 이제 풀어보라고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딱 나오면 그렇잖아요. 앞에 100명, 200명 있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쓰면은 제가 너무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만 생각을 한 거죠. 잘 풀면 상관없는데 이제 잘 못 풀면 얼굴 빨개지고 귀 빨개지고 해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했을 때 참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을 데리고 했지만 재밌게 수업을 했었고, 그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선생님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내가 연습할 때는 쉽게 풀잖아요. 연습할 때 이렇게 여기서 연습을 쉽게 푸는데 시험장에 가면은 긴장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연습장에 푸는 것보다는 좀 어렵잖아요. 시험장에 풀면은 긴장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꼭 앞에 나와서 칠판에 푸는 기분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몇 명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장에 푸는 거랑 시험장에 가서 문제 푸는 거는 그만큼 좀 갭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갭이 크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연습 연습할 때는 이런 걸 누가 틀려? 이런 걸 누가 실수해? 제가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수업을 하면서 그런 실수하는 것들을 본 거를 말씀드리는 거, 본 거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실수 안 하게 잘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도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잘못 정신을 풀다 보면은 아까처럼 제가 IS가 되는 거 XS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X를 변하는 것도 잘못 쓰게 되면은 값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거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올라갈게요. YJ를 넘겼어요. 여기서 이제 YJ를 갖다 우리는 Y랑 Y, 여기 있는 애들이죠. 요 YJ, 그죠? 얘네들을 우리는 매개 변수인데, 무슨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실매개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 프로그램에 있는 실제 매개 변수 말하는 거고, 그거를 함수 호출위해서 넘겨주는 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수에서 이 값을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드는 매개 변수다라는 의미로 여기 이제 A와 B라는 애들을 우리는 형식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냥 실기라면 쓰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YJ는 실매개 변수인데 A, B는 무슨 변수냐? 써라. 그럼 형식 매개 변수 써야 되는 거, 이거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명칭도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주 프로그램 쪽에서 넘겨주는 어떤 실제 매개 변수, 실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 부프로그램에서 이제 받는 거. 그래서 실매개 변수 넘겨준 거를
담아놓는 그릇, 그죠? 담아놓는 변수, 그게 형식 매개 변수. 하여간에 이제 11과 9를 넘겨줬어요. 여기 11이 들어가고 9가 들어가고 S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뭐 이건 간단하네요. 그럼 11과 9니까 20에다가 ES가 21이 되고 21을 리턴을 해주니까 21을 갖다가 N으로 찍으니까 2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 부분에서만 잘 통과를 한다면은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 뭐 대책이 없죠. 그죠? 잘 풀어놓고도 값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 코드 12번. define이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요? 이거는 define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매크로라고 할 수 있죠. 매크로 어떻게 정의되냐면 fr이라는 이름을 그냥 이건 이름 준 거야. 명령어가 아니에요. 줘서 x가 들어갔다. 그럼 x 곱하기 x를 해라. 매크로는 전처리기가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전처리기가 처리한다는 것은 컴파일러를 돌리기 전에 처리가 되는데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치환만 시키는 거예요. 치환. 뭘 생각하고 치환하는 게 아니라 치환. 실제 그렇게 처리가 돼요.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값을 미리 예단해서 문제를 풀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치환하고 푸는 거예요. 봐보세요. int a고 여기다 이제 100a는 해가지고 100 나누기라고 돼 있는데 여기 PR이라는 매크로가 쓰였고 3 플러스 7이 쓰인 거죠. 3 플러스 7이 뭐가 되는 거 이게? 이게 X예요. 그죠? 그럼 X 뭐 하래요? 3 플러스 7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그럼 3 플러스 7 이거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가지고 3 플러스 7이니까 그럼 또 이거 아주 이제 막 친절하게 막 가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3 플러스 7에다가 곱하기에다가 이게 이제 X니까 그죠? 여기다 3 플러스 7에다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 10이고 곱하면 100이니까 100에서 100 나누면 1이구나? 1 딱 씁니다. 61이잖아요, 이거. 그죠? 1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가 예단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예측해서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매크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써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만약에 매크로 코딩 하잖아요? 그럼 진짜 사수한테 뒤통수 맞아, 진짜. 너 이렇게 왜 쓰냐고. 매크로는 아예 실무에서도 괄호를 정확히 쓰지 않을 거면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난리 난다. 그죠? 이게 지금 괄호 안 쓴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정확히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이렇게 연산이 된다고. 어차피 이렇게 연산하려고 만든 코드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문제를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그죠? 낸 문제니까. 이렇게 우리는 풀면 안 되고 그대로 요 X절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3 플러스 7을 여기다 너만 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하나씩. 그럼 3 플러스 7 곱하기 3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다른 거를 예단하고 예측하지 말고 그냥 컴퓨터가 처리하듯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그죠? 그럼 어떻게 연산이 돼요? 이게 일이 아닌 거죠, 그럼. 그죠? 어떻게 연산이 돼요? 먼저 여기 연산하니까 33.3 나오나요? 3, 3은 9, 또 13. 그러니까 33점 몇 나올 텐데 정수잖아요. 33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거 더하는 게 아니죠. 나누기 했으니까 뭐 해야 돼? 곱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거 곱해요. 37, 21. 그죠?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더하겠죠. 그럼 54가 되고 그 다음 이걸 더한 거예요. 60.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문제를 풀면은 매크로는 전혀 엉뚱한 값이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매크로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매크로는 무조건 보이는 그대로 치환을 해서 그거 그대로 우선순위대로 계산해야 돼요. 연산 우선순위대로. 그래야지만 정답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1이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습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까지 하나 살펴봤는데 매크로는 이제 뒤에 또 있어요. 다른 거 겹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 모양이 시험에서는 여기저기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이 물론 이제 뭐 이런 수치라든지 매크로 이름 뭐 이걸 PR이 썼던 거를 뭐 AAA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나오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그죠? 연습해 보셔야 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13번부터 또 풀리는 거를 한번 볼 때 13번도 사실
부프로그램도 나오고 함수도 나오는 코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번 부프로그램 함수니까 함수랑 매크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매크로란 말을 제가 부프로그램을 했는데 매크로라는 개념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거 잘 봐놓으셔야 되고 전 다음 시간에 13번 코드로 여러분들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